그날 밤 1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떨림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27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의 손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와 함께했던 그 밤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이었어요. 왜 진작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그날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날 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디선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동창회 회비를 송금하면서도, 새 원피스를 사면서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거든요. 김민호. 고등학교 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 말이에요. 27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여전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다만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고 눈가에 주름이 몇 개 더 생겼을 뿐이었죠. 저를 알아본 순간 그가 보인 그 미소는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어요. 그가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17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동창회는 시끄럽고 정신없었어요. 다들 자기 자랑에 바빴죠. 저는 민호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주 앉으니 더 어색해졌어요. 아니, 어색하다기보다는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제가 결혼했다고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작년에 이혼했다고 답했죠.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미혼이라고 덧붙였어요. 민호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없어서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긴장감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라운지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죠. 민호가 갑자기 진지하게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제 뺨에 키스를 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었어요. 민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7년 동안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 방으로 갈까요라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서로를 바라봤어요. 7층에서 문이 열리자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카드키로 문을 여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방문이 닫히자마자 민호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입술을 맞췄죠. 27년 만에 키스였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격해졌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입술이 떨어지자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민호가 정말 괜찮은 거냐고 확인하듯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27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왜 주저하냐고 제가 대답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민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그의 손이 제 원피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옷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는 침대로 향했어요. 민호의 체온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어요. 민호가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이며 제 목을 키스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어요. 그의 입술이 제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변해 있었어요. 그는 더 천천히, 더 세심하게 제 몸을 어루만졌어요. 17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을 때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부드럽게 저를 어루만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키스하고 만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침내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등을 꽉 껴안았어요. 아는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아프면서도 좋았어요. 민호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잠시 멈춰 있었어요. 민호가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제가 움직여도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제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점점 빨라지는 리듬에 맞춰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어요. 민호가 제 귀에 너무 좋다고 속삭였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 전체에 전율이 퍼지면서 절정에 다다랐어요.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을 때 그도 깊은 신음을 내뱉으며 절정을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모르겠지만 후회는 안 한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신호 같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이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베개에서 나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민호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침대맡에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연락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짧은 글씨를 보면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젯밤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의 감촉이 되살아났어요. 민호의 손길, 그의 입술, 그리고 아니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번역일에 몰두했을 텐데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민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면서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민호였어요. 어젯밤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시간 될 때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좋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너무 빨리 답장하면 급해 보일까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이 며칠 동안 저는 이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눈빛이 살아났다고 해야 할까요? 17년 만에 여자로서 느꼈던 감정들이 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목요일이 되자 아침부터 설레기 시작했어요. 뭘 입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선택했어요.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스타일로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민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해 주었죠.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안전한 주제들로 시작했어요. 요즘 하는 일, 건강, 취미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난밤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어젯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좋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죠. 그러자 민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자기도 걱정했다고,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신경 쓰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과거 이야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왜 그때 고백하지 못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민호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털어놓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민호는 제가 워낙 모범생이어서 자신 같은 평범한 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오히려 제가 민호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졸업했다니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민호와 저만 남은 것 같았어요. 민호가 오늘 밤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민호가 자신의 작업실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답했어요.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의 작업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건축 도면들과 모형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마치 작은 거실 같은 느낌이었죠. 민호가 와인을 따라주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을 놓쳤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호가 제 옆에 더 가까이 앉더니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만끽했어요. 그러자 민호가 제 목 뒤쪽에 입맞춤을 했어요. 간지러우면서도 짜릿한 감각이었어요. 제가 작은 신음을 내자 민호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저를 소파에 눕히고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어젯밤보다 더 여유로웠어요. 서로를 더 자세히 탐하고 더 오래 즐겼어요. 민호가 제 온몸에 입맞춤을 하면서 내려갔을 때 저는 소파 쿠션을 꽉 잡았어요. 그의 혀가 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애무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민호가 제 위로 올라오자 저는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 더 깊이 느꼈어요. 작업실에 울리는 우리의 신음소리와 숨소리가 어젯밤보다 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를 내며 사랑을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민호가 제 어깨를 베고 하늘을 보면서 이런 기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혼한 후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결혼했을 때도 이런 충만함은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감미롭게 했어요. 서로의 몸을 달래듯, 어루만지듯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민호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자고 답했어요. 서두를 필요도 억지로 규정 지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주말에 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온종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까요? 주말이 되자 민호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어요. 오늘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다고 물었지만 민호는 가서 보면 안다며 비밀로 했어요. 다만 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만 했죠. 1시간 후 민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조수석에 타자마자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벌써부터 설레게 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민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펜션이었어요. 산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통나무집이었죠. 민호가 며칠 전에 예약해뒀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펜션 주인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신혼부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와 민호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가 그냥 연인 사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연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펜션 방은 정말 아늑했어요. 나무 향기가 가득하고 큰 창으로는 산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더블 침대와 작은 거실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민호가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펜션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걸으니 마치 젊은 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산책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의무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어요. 민호는 그동안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몇 번 진지한 관계도 있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잊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우리가 좀 더 용감했다면 27년 전에 이미 함께 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호가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펜션에 간단한 주방이 딸려 있어서 가능했거든요. 시장에서 미리 준비해온 재료들로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만들어 주었어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라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민호의 요리 실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로 나가니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민호가 저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별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말이에요. 별을 보다가 민호가 갑자기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 수 있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어요. 별빛 아래서의 키스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키스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감미롭게 서로를 사랑했어요. 촛불의 은은한 빛 속에서 옷을 벗기고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제 몸 구석구석에 키스하면서 내려갈 때 저는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입술과 혀가 제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몸 전체에 전율이 퍼져나갔어요. 제가 절정에 다다를 때까지 민호는 계속해서 저를 애무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제 위로 올라와서 천천히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몸을 맞댔어요. 민호가 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더 깊숙이 느껴지면서 새로운 쾌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여러 번 절정을 맞으며 밤을 보냈어요. 마지막에는 서로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껴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잠든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테라스로 나가니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일출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관계가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좋은 시간만 계속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민호가 일어나서 뒤에서 저를 안으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관계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만은 확실하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할 시간이 되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완벽한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제안했어요.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요. 숨어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숨바꼭질을 하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민호가 곧 중요한 전시회가 있다며 동반자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좋다고 답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그 전시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시회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동반자로 공식 석상에 나서는 첫 번째 자리였거든요. 뭘 입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검정색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정성스럽게 받고 거울을 보니 젊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민호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해 주었죠. 차 안에서 민호가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전시회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건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시회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민호의 건축 작품들이 모형과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중요한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건축사무소 대표님, 유명한 건축가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다들 민호와 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오랜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공식적인 커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민호의 작품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을 놓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민호가 잠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저는 혼자 작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민호와 몇 년 전까지 사귀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윤서라고 하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윤서 씨가 저에게 민호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귄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질문하는 톤이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어서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민호는 원래 헌신적인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회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간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윤서 씨가 계속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호가 늘 첫사랑 얘기를 했다며 혹시 그 첫사랑이 저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민호가 돌아왔어요. 윤서 씨를 보더니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윤서 씨는 밝게 인사하면서 민호의 새 연인을 만나서 반갑다고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서 윤서 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윤서 씨가 한 말들을 민호에게 전했어요. 민호가 잠깐 침묵하더니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애프터 파티가 있었어요. 호텔 루프탑에서 진행되는 파티였는데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티에서도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민호와 저를 보기 좋은 커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윤서 씨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민호가 갑자기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어요. 민호가 2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다고, 나머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호가 일어나서 저를 꽉 껴안았고 주변 사람들이 더욱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날 밤 민호의 집에서 정말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약혼한 기념이라며 민호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침대에서 옷을 벗기면서부터 이미 뜨거웠어요. 민호가 제 온몸에 키스하면서 앞으로 평생 이 몸을 사랑하겠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의 등을 핥히면서 더 세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걸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서서 들어왔을 때 정말 깊숙이 느껴졌어요. 각도가 달라서 새로운 쾌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여러 자세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한계까지 몰아붙였어요. 마지막에는 샤워실에서까지 계속했어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민호가 뒤에서 저를 안고 들어왔을 때
저는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맡겼어요. 물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음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니 민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간소하게 하되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재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어떤 시선으로 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는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는 주저할 나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이제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오늘 오후에 반지를 사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제대로 된 약혼 반지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좋다고 답했어요. 45세에 받는 첫 번째 프로포즈와 약혼 반지라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27년을 돌아서 찾아온 이 사랑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민호가 특별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매주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자고 약속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